안녕하세요. 위인을 통해 배우고 인성을 키우는 도전 위인탐험대 탐험선생님 정예린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구려 세운 동명왕 주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몽은요, BC 58년에서 BC 19년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BC가 바로 기원전을 얘기해요. 기원전 58년에서 기원전 19년 동안 살았던 우리 주몽의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주몽의 성은요, 고씨고 이름은 추모였는데, 주몽.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아서 주몽이라고 불렸어요. 옛날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이 주몽은요, 기원전 37년에 동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졸본 지역에 고구려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아니, 선생님, 당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은 들어봤어도 동부여는 어디예요? 알 수가 없죠. 자, 우리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데 이 당군왕검님이 세운 고조선도 언젠가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중국 한나라의 침략에 의해서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땅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조선은 멸망하고 나라가 한나라였다가 위에서부터 조금씩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위쪽에 숭화강 지역에, 중국의 만주시 숭화강 지역에 부여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이 부여에서 내려온 게 주몽이랍니다. 자, 기원전 28년에 북옥저를 멸망시키는 등 조금씩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어요. 아, 이번엔 옥저라는 나라도 등장하네요. 부여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옥저라는 나라도 동시대에 같이 있었나 봐요. 자, 그 후 기원전 19년 부여에서 내려온 아들 유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래 사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주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주몽도 단군 신화처럼 신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알에서 태어난 왕인데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의 왕인 금어왕이 있었는데, 이 금어왕이 사냥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가던 중에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부인이었어요. 뭔가 우는 모습이에요. 유화부인은 하늘의 아들 해모수와 몰래 결혼을 했대요. 몰래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임신을 했더니 이 사실을 안 유화부인의 아빠가 노발대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어떻게 행실을 하고 다니길래 임신을 해갖고 오는 거야? 이래서 집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금왕이 유화부인을 궁궐로 데려왔어요.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금왕은 마음이 좋은 것 같아. 얼마 후 유화부인은 커다란 알을 낳았는데요. 이 알을 낳았으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알을 낳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워서 알을 짐승우리에게 버리게 했어요. 이 알 뭐야? 그냥 갖다 줘. 돼지나 소나 먹게. 이렇게 갖다 줬는데 이 짐승들이 돼지는 얼른 알을 막 먹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슬금슬금 피하면서 알을 피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야. 뭐지? 금왕은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알을 다시 유화부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아무래도 이 알이 예사로운 알이 아닌 것 같다. 그냥 개나 돼지나 짐승이 먹어서 되는 알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다시 유화부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유화부인이 알을 정성스럽게 품었어요. 따뜻하게 품었더니 얼마 후에 커다란 알에서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대요. 사내아이는 활을 매우 잘 쏘고 지혜로운 소년으로 자랐어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바로 주몽이겠죠. 선생님은 걱정을 했어요. 이 알에서 괴물이 태어나는 건 아닌지 너무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바로 주몽이 태어난 거군요. 주몽은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자, 그럼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주몽의 이야기 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주몽은 이번 사냥대회에서 1등을 하겠지? 주몽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비교를 당하잖아. 여러 명의 누군가가 주몽을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
금왕에 아들이 7명이나 있었네. 7명의 아들은 주몽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왜냐면 주몽이 활과 화살을 너무너무 잘 만들고 쏘는 솜씨도 매우 훌륭하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죠? 주몽, 넌 활을 잘 쏘니까 이것만 써! 이러면서 사냥대회가 열리기 전에 왕자들은 주몽에게 10대의 화살만 주었어요. 화살 10개만 줬대. 자, 주몽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10마리의 야생동물을 잡았대요. 10개가 그러면 다 맞았다는 거잖아. 명중을 했나 봐요. 자, 그러면 야생동물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야생동물이 뭐지 근데? 야생동물의 반대말은요, 사육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또 집에서 기르는 먹을 목적으로, 좀 잔인하긴 한데, 식용을 목적으로 먹이를 주면서 얘 키워가지고 살쪄서, 야, 내가 이따가 얘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는 거를 사육동물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길러가지고 가축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랑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집에서 기를 수 없는 동물을 한번 찾아줘 보면 될 것 같아. 집에서 코끼리 기를 수 있을까? 집에서 코끼리 그러면 집이 얼마나 넓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를 기를 수 있을까?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야생동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코끼리, 사슴,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오리나 돼지나 닭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이죠. 우리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을 잡아먹다니 인간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몽의 의미. 태어나서부터 너무 신비한 기운이 있었죠. 이 알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거기다 잘생겼지, 똑똑하지, 화살도 잘 쏘지, 그래서 주몽이라고 불렸는데, 이런 주몽이 너무나 잘난 거야. 너무나 잘났으니까 이 금왕의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은 너무너무 질투가 심했죠. 왜냐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주몽에게 물려주면 어떡해. 실제 친아들이 7명이나 있는데 말이야. 자, 그래서 금왕에게 주몽을 험담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녀석을 가만히 놔두면 훗날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서 아버님에게 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험담을 하게 된 거야. 주몽을 내쫓아요. 이러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자, 하지만 주몽을 아꼈던 금왕은 아들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유아 부인을 살려줄 때부터 금왕은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대신 주몽에게 말을 돌보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자, 마구간의 문에 열쇠 구멍을 모양을 잘 보고 구멍에 맞는 열쇠를 한번 찾아줘 볼게요. 자, 이 마구간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약간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인데, 자, 요 그림일지, 요 그림일지, 요 그림일지, 요 그림일지 무슨 색 열쇠일까요? 네, 맞아요. 노란색 옐로우 열쇠였습니다. 황금 열쇠인가? 네. 자, 금왕 설화도 한번 볼게요. 금왕에게도 부여의 또 설화가 있어요. 부여의 왕이 오랫동안 아이를 얻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타고 있던 말이 바위 앞에서 울고 있던 거야. 말이 울고 있었대. 어머. 바위를 들춰보니까 금빛으로 빛나는 개구리 모양의 아이가 있었대요. 금빛으로. 그래서 금왕인가 보다. 그죠? 자, 아이의 이름을 금화로 지어줬고, 금빛이니까 이 아이가 바로 금화왕이래요. 자, 그러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부여에서는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주몽은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자 위험한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해코지를 할 수도 있잖아. 요즘에 막 칼부림도 나고 사건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들 중 가장 힘이 센 꼬리가 검고 왼쪽 눈에 하얀 얼룩 털이 있는 갈색 말만 골라서 매일 여물을 조금씩 주었대요. 힌트가 나오네요. 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살이 빠지고 털에 윤기도 흐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금왕이 마구간에 들렀어요. 주몽아, 고생했다. 그런데 저 말은 유독 약해 보이는구나. 너가 주인이 돼서 좀 잘 보살펴 주거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주몽은 자신의 말에게 여물을 충분히 먹여서 다시 살을 찌웠어요. 이 말의 먹이를 여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힘세고 빠른 말이 주몽의 차지가 되게 된 거죠. 자, 주몽의 말을 한번 찾아주세요. 아까 힌트가 있었었는데요. 어떤 말일지.
선생님 기억에 꼬리 그리고 왼쪽 눈 생각나나요? 네, 어떤 말일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왼쪽 눈이 하얗게 있고요. 꼬리가 긴 검은 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주몽이 금왕의 귀염을 독차지하자 형들은 주몽을 죽이려는 못된 마음을 먹었어요. 역시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어. 왠지 죽일 것 같더라니. 자, 이러다간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겠어. 주몽을 없애자. 다행히 지나가던 유아 부인이 이 말을 들었어요. 어휴, 다행입니다. 주몽아, 아무래도 형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구나. 얼른 여기를 떠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 새 나라를 세워 꼭 어머니를 모시러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게 되네요. 이때 주몽은 말을 타고 서둘러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이 사실을 안 형들이 부랴부랴 뒤쫓아왔지만 주몽의 말이 워낙 빨라서 아까 그 말 있잖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몽이 궁궐을 빠져나갈 수 있게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몽과 주몽의 신하들 몇 명이 보이네요. 어디로 가야 이 금왕의 이 부여를, 이 궁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복잡해. 어디로 가야지? 자, 바로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문이 있었군요. 자, 얼른 도망가자. 자, 오이, 협곡 뭐 이런 애들 데리고 갑니다. 새벽녘이 되자 주몽은 강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배가 없어서 강가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 물이 보이면 말은 항상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물 강가에 오니까 멈추게 되죠.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건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뒤에는 막 금왕의 아들들이 막 쫓아오고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주몽이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물의 신 하백의 손자 주몽이니라.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뒤따라오는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물속에서 자라와 물고기 떼가 나와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대요. 주몽은 그들을 밟고 다리 위를 건너갈 수 있었대요. 와, 너무 신비스럽다. 너무 좋겠네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는 우리나라, 집중호우가 많은 우리나라에는 아주 필수품일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주몽을 쫓던 이들이 강가에 오자 물고기와 자라대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와, 그럼 못 쫓아오겠다, 그죠? 자,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자라와 물고기 부침딱지를 예쁘게 다리를 징검다리를 똥똥똥똥 만들어주고 볼게요. 딴딴딴 자라랑 물고기 네, 이렇게 해서 퐁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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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퐁 핑퐁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의 신 하백이 나오는데요. 이 하백은 물의 신으로서 물속의 궁전에서 살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하백에게는 유화, 헌화, 위화라는 3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딸 유화가 주몽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주몽을 구해준 자라와 물고기는 실제로 진짜 다리를 만들어 줬을까요? 자, 이런 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건국신화는요, 나라를 세운 시조를 아주 신비롭게 꾸며서 전하고 있어요. 아래서 태어난 것도 신비롭지, 자라와 물고기가 또 다리를 만들어준 것도 신비롭지. 다리를 놓아준 자라 물고기는 강가에 사는 부족들을 상징하는데, 아마 물고기를 신성시하고 또 자라를 신성시하는 그런 부족들이 주몽을 도와줘가지고 주몽이 겨우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가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나라를 세우자 주몽은 졸본성으로 가서 그곳에 고구려를 세웠어요. 고구려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사실 이 졸본성에는요, 소선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졸본성 족장의 딸이 소선호였는데 이 소선호와 함께 주몽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졸본 지역의 족장님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졸본성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탐정이 돼서 이 졸본성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졸본성은요, 오골성보다는 위에 있다고 해요. 오골성이 어딨지? 여기 있네. 노란색 중에 성 중에서 어떤 지역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오골성보다 위니까 얘, 3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동성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졸본성은 바다 근처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는 바다 근처니까 얘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졸본성은 요동석의 오른쪽에 있대요. 그럼 두 가지 다인데 요동석의 오른쪽이니까 여기 있네. 자, 그리고 졸본성의 오른쪽에도 성이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힌트. 오른쪽에도 성이 있대. 그럼 여기가 아닐까? 왜냐면 요 성은 오른쪽에 성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바로 졸본성이게 됩니다. 요 지역으로 와서 소선어와 함께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자, 부여라는 나라가 나오네요.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 만주 숭강 위역에서 세워진 나라인데요. 여기 아주 위쪽에 자리 잡고 있죠. 여기가 백두산이고 여기가 졸본 지역이고 이쪽이 고구려고 부여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몽이 북부여에서 내려와서 졸본성에 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고구려는 중국과 대항하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주몽의 집안 식구들 너무 복잡한데 가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몽이 고구려 세운 동명왕이잖아요. 그래서 동명성제라고 표현하고 1대 왕입니다. 근데 이 주몽은 누구한테서 태어났냐면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 하늘의 신이죠. 해모수와 유화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몽은 부여에서 황후 예씨랑 미리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유리라는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부여를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소선어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선어에게는 사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비류와 온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소선어의 남편은 전쟁 중에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선어가 혼자 있으니까 주몽과 함께 재혼을 하게 되고, 소선어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와 함께 같이 싸우면서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나라를 키우게 됩니다. 자, 왠지 이 다음 이야기가 피바람이 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인성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은 부여를 떠날 때 부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라면 자신을 찾아오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자신의 칼을 쫙 부러뜨려서 증표로 주었대요. 주몽은 왜 부러진 칼을 주었을까요? 자, 이때 친자 검사를 할 수 있을까? DNA를 가지고 왕의 DNA를 가진 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유리 부인의 예씨에게 그 유리 아들이 나중에 찾아올 때 자신의 친아들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증표로 칼을 주고 가는데, 칼을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게 맞춰져야 되잖아. 왜냐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나면은 그 칼이 내 칼인가? 예전 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모조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이 부러뜨려서 이걸 딱 만나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적어줘 보세요. 나중에 칼 조각을 맞추어서 자신의 자식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번 문제예요. 책을 읽으며 많은 지혜로운 생각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이야기도 있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도 있고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아요. 자신의 특징을 알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거의 특징을 잘 볼 수만 있게, 알 수만 있게 한번 그려보면서 자신이 지혜로운 생각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됐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